한국의 경영체가 소심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영체 대표 조합장님들 또 조합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전국의 브랜드가 6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개가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경쟁률로 치면 대입시 수능 시험보다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인정을 받는 게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소비자 소심으로부터 받는다는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실 축산업이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성장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방점이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데 이제 방점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합장님들도 계시고 경영체 대표님 계시고 우리 축산농가들 계십니다만 저희들끼리 모이면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또 생산액 기준으로 하면 10개 중에 상위 품목의 5개가 축산업이다. 농촌에 가면 축산업이 없으면 농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 그만큼 성장시켜온 게 우리 이 축산 농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축산물을 대해서 그만큼 좋아하는데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축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축산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애정, 그 다음에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정도 갭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갭이 채우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갭을 메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저희들 접근해 나가는 것이 그 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국 45개 브랜드 경영체에서 소비자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 브랜드라는 것이 전부 브랜드가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이나 국민들로부터 가치나 평가가 쌓여서 브랜드 가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이름을 대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평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브랜드도 그런 거라고 보는데 경제 전문지 포브스인가 거기 발표한 게 세계 1위 브랜드가 애플이더라고요. 그 브랜드 가치가 1,700억 불 우리나라 하면 184조 정도 됩니다. 국내 1위 업체가 삼성전자인데요. 금년도 5월달 발표한 자료 보면 세계적으로 10위 수준입니다. 380억. 우리나라 현재 돈 하면 4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소심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들이 지금 한 14년째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소비자들의 평가, 성과 이런 게 쌓여서 식품업계에서 금방 말씀드린 단박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를 한다면 얼마가 그런 가치가 쌓여가서 예를 들면 오늘 받은 브랜드 경영체들의 브랜드 가치가 10조다, 20조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 축산물 브랜드라는 게 제가 이 축산물 브랜드 시작을 초대 팀장을 했습니다. 우리 석희진 경제연구원장님 계십니다만 농식품 계실 때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게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회가 새로운데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많은 마케팅 활용을 하시고 또 내연 또 후연에는 또 계속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45개 브랜드가 더 가치를 쌓아서 우리 축산업에 지속 가능한 그런 축산을 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축사를 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김태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년 전에 축산물 브랜드를 만들고 특히 또 축산물 브랜드 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축산물 브랜드 인증 업무는 이제 거의 정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소시모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고 또 이제는 이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자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드는 제도를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 들으면은 공식적으로는 인증제도라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기준, 소비자는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해서 축산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를 만드는 그 당시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내면적인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 말이죠. 조직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업이 허물허물 부실화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축산물 위생과장으로 부임해서 딱 보니까 LPC라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2년도, 90년도 그때 만드는 건데 그게 부실화돼가지고 제가 그 뒤처리를 하기 바빴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정책 사업은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굴러가도록 뭘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천억이 들어가 있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을 그냥 제가 정부에서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좀 흘러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굴러가겠냐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 브랜드 사업의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브랜드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설령 잘 챙기지 못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더라도 이건 한쪽에서 그냥 굴러가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게 제가 의도한 대로 지금 잘 해오고 있고 14년 동안 무탈하게 잘 굴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조직이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생산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농림부의 브랜드 사업의 담당자가 누군가, 창구가 어디 있는가 이런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런 추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축산정책과에서 최능철 과장이 모시고 해서 이 브랜드 사업을 다시 축산정책과로 옮겨가지고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우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불식이 됐다, 불식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브랜드 인증은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잘 굴러가고 있다. 자, 브랜드 인증이라는 게 굴러간다는 것은 브랜드 사업을 안 챙기더라도 현장에서 브랜드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브랜드 인증 매뉴얼을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인 3대 요건을 얼마만큼 잘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을
매뉴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브랜드 인정 업무를 왜 소규모한테 맡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4년도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 인정을 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공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 단체에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 그 당시에는 농림부와 교류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는 소규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소규모하고 연결해서 소규모에다가 이 인정 업무를 맡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인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희 분들은 저한테 심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왜 법에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인정 업무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려 하냐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때 내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산자 단체들 많이 와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브랜드 경영체 협의회 대표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근데 브랜드 경영체 협의회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더라도 브랜드 경영체들이 스스로 브랜드를 잘 끌고 가자 하는 생산자 측면에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방금 인정과 같은 똑같은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는 3년까지 그 당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텀이 돌아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가를 하자. 근데 평가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라. 그래서 브랜드 경영체 대표들이 모여서 경영체 협의회를 만들고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고 해서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다가 다른 목적은 집어넣지 않고 각 브랜드별로 3년이 지나면은 경영 진단을 해서 옳게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 난 뒤에 2006년도에 그 직을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3년도 안 돼서 이제 3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이제 최초로 평가를 해야 하고 경영 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 정관의 그 목적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목도 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목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는 경영 진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석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생산이나 시장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려고 그러면은 규모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 브랜드화하고 많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브랜드만 만들지 말고 중저가 브랜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고, 특히 최민철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종합적인 진단을 좀 해서 제2의 도약을 하는 그런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